했던 네 가지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죠. 먼저 미결제 확정은 어떻게 됐나요? 와우, 안 줄어요. 10,000개입니다. 10,000개. 오늘 이걸 다 오버나이트 할지 이제 감각적으로 미결제가 오늘 줄어들면 빠집니다. 근데 얼마나 오버나이트 할지가 또 중요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최대 17,000개까지 늘었는데 문 닫아놓고 마이너스 5,000개도 봤습니다. 문 닫아놓고 그냥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항상 느낌상으로 이 10,000개가 넘어가면요, 이제 그 에너지, 오늘 올렸던 에너지는 끝나가는구나. 뭐 더 늘릴 수 있어도 그냥 현상 유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30.50 손절가까 잡은 건 여기서 1포인트 더 올리면 때리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방 게임은 끝났다. 오늘 아침에 326.5에서 한 4포인트 올려놓고, 오늘은 그래서 옵션이 최고죠. 옵션이, 그러니까 콜 330짜리 가 최고요. 최고. 근데 더블 이상 주고는 수익률 안 줘요. 2.0에서 샀다 쳐봐요. 이게 수익 나옵니까? 안 나요. 그리고 332.5짜리 올라놓은 것도 우리가 이제 얘로 가라 그랬죠. 얘는 손절 단가나 잘 지키세요. 이제는 0.90 보유하신 분은 0.90 깨면 무조건 끊고 장 마감 때 오버나이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거래 상대방이 327.5. 얘는 그냥 가랑비의 옷젖들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지만 뭐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게임은 끝났어. 내일 게임 보자. 내일이 만기일이야. 만기일날 코스피 200이 어떻게 결정되나. 코스피 200 수치 보세요. 우리가 시장 베이시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지금 최근월물 12월물과 코스피 200이 차이가 0.3밖에 안 돼요. 거의 눈대중 0.3, 0.2 요거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에너지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가. 요게 이제 내일을 지금 보는 겁니다. 내일은 어떤가? 내일은. 그래서 오늘 게임은 이제 상방 끝났고, 오버나이트는 선물은 무포로 가겠고요. 옵션은 332.5짜리하고 327.5짜리 지금 현재로는 요거 양매수해서 하는데 막판까지 계속 땡길 수 있거든요. 그럼 332.5는 1.25면 청산하고 다시 사고요. 그 다음에 327.5짜리는 0.55 데드 잡으세요. 그리고 이거 깨요. 그러면 330짜리가 1.0까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0.9나 얘로 오버나이트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330을 안 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대비해서 시가 상위 종목들 20개 평균값을 또 보겠습니다. 11시 거하고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가 플러스 1,000원, 즉 더 이상 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플러스 4,500원짜리가 플러스 1,000원 되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내일 기대감은 그동안 고점으로 작동했던 61,500원 돌파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은 2,500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90,000원, 삼성전자 61,500원 이렇게 잡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셀트리온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여러분들 이 바닥은 제가 전에 연합TV 가서 할 때 소설을 쓰고 또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있으니까
설계자들 시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시는 그런 감각도 계속 공부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셀트리온을 한번 저는 이 셀트리온은 서 회장이 엑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셀트리온을 만들 때요, JP 모간, 이 바닥에 유명한 헤지펀드 JP 모간 마피아들이 있었습니다. 2007, 8년도 얘기입니다. 2007, 8년도. 여러분들 2018 년도에 이 기업 상장 지금 장외에 있었어요. 셀트리온이 그 장외 시장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럴 때부터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때 JP 모간 설계자, 이 바닥에는 제가 항상 설계하는 그러한 그 싱크탱크들이 있어요. 셀트리온은 JP 모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금융위기 때 이거를 상장시켜서, 이때 상장은 장외에 있는 거를 우회 상장시킵니다. 여러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ORCAM.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거 잡주였습니다. 2,000원에서 10,000원에서 놀던 주식들이에요. 셀트리온이요. 근데 이 ORCAM으로 합병을 시켜요. 장외에. 이게 다 설계자들 의도입니다. 그래갖고 상장시킨 다음에 이 매출단의 변화를 보세요. 매출단의 변화. 2008년도에 보시면 이게 매출이 1,000억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말들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시밀러를 수출했다고 매출을 잡아요. 근데 그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관해요. 창고에다가. 그러면서 매출을 잡으니까 이거 무슨 대동강 물 푸다가 어디 A에서 B 넘기고 매출 잡는 거, 이거 다 사기다. 심지어는 그래서 공매도 세력도 엄청 붙었어요. 이거 망한다. 근데 이 불식이 어디서 확 가냐면 테마색이 딱 들어오면서 확 바뀌었어요. 이게 테마색이 들어오게끔 만든 게 JP 모간 그 팔로우더맨들입니다. 엄청 돈 벌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걸로 제가 알기로는 한 조 단위 부자 되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800억, 1,400억, 2,700억, 3,500억, 4,000억, 이제는 현재 2017년까지 데이터인데 요게 이제 그 이후의 데이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에 있던 거 2018년에 또 코스피로 넘기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2017년에 상장시키면서 이제 이 기업은 1조 단의 회사가 됐습니다. CMO, 아주 또 코로나 19가 더 매출단을 더 확대시켰죠. 이게 셀트리온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앞에는 서 회장이 계시지만 이런 모든 전략가 CIO들, 헤지펀드들,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그 설계한 그 팀들이 있습니다. 팀들이, 제가 걔네들 별명을 싱가폴파의 JP 모간 마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셀트리온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매매 대상에서 죄인데? 저는 이제 먹을 거 없어요. 이거 합병시키면서 이제는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이런 큰 게임도 합병시키고 쪼개고 합치고, 이제 합치는 게임이 나오거든요. 제가 기업 분할이거나 합치면은 이제 서 회장 입장에서는 저는 화장품, 비상장되어 있는 화장품 회사나 요새 엔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줄기세포 화장품과 엔터 쪽과 연계해서 뭔가 다른 거를 구도화 시킬 거고, 얘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그냥 움직이게끔 이제 관여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이만큼 컸는데요. 제가 말하는 그 싱가포르파가 차바이텍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바이텍 이제 그거를 이거 같이 10년 게임 앞으로 보면서 이 게임이 나오나 봐라. 그리고 아까
이거 이제 그 셀트리온을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여러분들 셀트리온을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월봉을 어디다가 올려놔? 예, 여기 위에 있네요. 2008년도 얼마야? 2008년도. 여러분들 이거 기억 안 나시죠? 2008년부터 이 종목 매매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잡주입니다. 동전주. 망한다고 그랬어요. 5만원 돌파할 때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5만원에서 10만원 딱 치니까 이제 찔끔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해외 공매도 세력도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JP 모간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냐면 A는 공매도 치고 B는 지가 사요. 이런 설계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떠한 그 설계 헤지펀드 전략을 구도할 때 A 펀드는 팔고 B 펀드는 그걸 싸게 해서 받아요. 자펀드 모펀드 만들어 갖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주가를 2만원에서 반토막을 인위적으로 시켜요. 그리고 지네들이 뉴스에 아주 그냥 이 도배를 해요. 부정적 보고서 내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심장 떨리고 그래갖고 다 털리죠. 싹 받아간 다음에 거기서 따따블을 만들어버려요. 헤지펀드에는 그런 깡패 같은 구조의 설계를 하는 팀도 있습니다. 신사 같죠? 깡패들이에요. 그런 구도의 종목도 그런 거를 해외 가서 배운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이 하지? 똑같은 짓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인위적으로 빼는 냄새가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은 악재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지금 10년간의 에너지 이제 트레이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21선이 같은 121선이 아니에요. 셀트리온의 121선은 15만원, 17만원에서 하셨어야 됩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요. 옆으로, 그러니까 121선도 우하향, 횡보, 우상향, 각도가 지금 121선이 우상향 각도가 지금 몇 개월째 됩니다. 121선 이격 보세요. 7월 달에 가장 넓어요. 위 아래가 지금은 뭐예요? 121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121선이 아니라고요. 얘는 저희가 30만원 단에 땡 쳤다 하고 털고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보유하신 분은 우리가 빠진 거에 반, 뭐 30만원 근처 뭐 또 합병 뭐 또 비율 이런 거 갖고 뭐 어떤 얘기 뭐 백신 뭐 무슨 호재성 뉴스, 저는 어떻게 보면 3,000원짜리가 30만원 됐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10년 그래프 이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합니다. 그 선정을 차바이텍 해드린 거예요. 이제 차바이텍이 이러한 그 또 마피아들이 또 앞으로 10년 동안 제2의 셀트리온까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무슨 펀드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차바이텍의 대주주에 뭐 이상한 무슨 펀드들 들어오나 보세요. 거기에 또 테마색 찍히면 난리 나겠죠. 그렇게 그 싱가포르 팀이 구조화시키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셀트리온, 그 다음 안에는 이제 셀트리온 잡아놓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땡겼습니다. 2만원짜리를 얼마? 이제 합병 비율 맞추는 거죠. 보는 누르고 주변을 땡기는 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특히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는 셀트리온 보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을 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얘도 10만원 단 이상에서는 옆에도 가지마 전략이에요. 그래서 JP 모간 마피아라고 제가 총하는 싱가포르 팀의 10년 게임은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냥 장중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타켓을 저는 이걸로 찍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2008, 9년부터 지금 거의 2020년까지 큰 그림으로는 10,000원과 25,000원이잖아요. 2017년도에 잠깐 10,000원짜리를 40,000원까지 올렸다가 다시 또 심지어는 뭐 상장 페이지 되느니 뭐 하느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지금 현재 왔습니다. 근데 얘 매출단 보세요. 이제 4,000억입니다. 얘가 분명히 조 단위로 넘어갈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조 단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동을 걸릴 때는 이 지금 이 지분에 다른 밑에 꼬리들이 막 달려야 돼요. 차경확률 왜 17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이름 이상한 뭐 헤지펀드들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간 스탠리나 JP 모간 애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끌게는 뭐예요?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예요. 의료 민영화. 의료 민영화가 언제쯤 법률과 현실화 될 건가? 그거를 타겟팅으로 타이밍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저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할 거는 같은 120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사는 거는 121선이 우하향이거나 우하향일 때 이격이 제일 반대로 121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삽니다. 툼에 나올 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보세요. 또 이 그림이 안 올라갔나? 제가 요새 아주 깜빡깜빡해요. 올린 줄 알았는데 안 올렸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엑셀 차트를 매일 그 데이터를 첨부시킬 때 있죠. 그 데이터 읽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121선이 상승 각도인지 횡보 각도인지 하락 각도인지 그거부터 쳐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이걸 머릿속에 두세요. 120선이 하락인지 하락일 때는 21선 역배이면서 주가가 가장 121선 멀어졌을 때 공포 때 사는 겁니다. 횡보 때는 121선이 옆으로 겨요. 그러면 21선이 밑에 있냐 위에 있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밀집 구간 패턴 보여주는지 금년도 셀트리온은 요게 15만원대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1선이 우상향일 때 지금 셀트리온은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121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냥 보유하신 분은 팔아갖고 그냥 차바이텍 사갖고 제2의 셀트리온 같이 되는지 그냥 3년 동안 묻어도 보세요. 어떤 구조가 나오나 한번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항상 저는 시장에는 그 징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8월 10일 날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8월 10일 날 여러분들 시간 내에서 수젠텍이 하한가를 치고 특수건설 이화공영이 상한가 친 날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그 백신이 개발되면 어떤 상황이 나올까? 8월 달에요. 지금 같은 세상을 그때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미리. 그런데 그러면 건설, 비행기, 여행, 카지노 이런 것들이 급등할 거고 그동안 급등했던 진다키드는 박살날 거다 이런 판단을 계속 해드렸는데 장외에서 8월 10일 날 그 현상이 딱 나와서 이거 시장의 징후다. 이때 여러분들 특수건설이 7,700원 장외에서였고 수젠텍은 46,000원 딱 그 장외에서는 10%가 하한가니까요. 근데
그날이 수젠텍이 어떤 위치였냐면요. 고점 찍고 요 날입니다. 제가 십자가 빨간색. 그리고 나서 3만원 초입까지 급락해요. 그 다음에 다시 직전 고점 돌파해요. 제가 9월 8일날 가장 위험한 위치에 들어왔습니다. 뭐 제2차 팬데믹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수젠텍 갖고 계신 분들 무조건 100% 팔고 제 눈에는 10,000원짜리로 보입니다. 이제 방송에다가 경고를 해드렸어요. CJ는 1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빠질 거고 그래서 1년 동안 매매하지 마시면서 대응하시죠. 이것도 121선에서 밀집 구간이 언제예요? 5,000원입니다. 5,000원만원. 우리가 이 당시에 시젠, 랩지노믹스 다음에 근데 수젠텍은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여러분들 실적이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려본 겁니다. 전 이런 그림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그림. 2021년 11월 오늘 빼빼레도입니다. 이제 2021년 11월 11일 날 시젠하고 얘를 매매 안 할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이 빠졌다, 대반등 쳤다 이런 거 그냥 저는 포트에서 제외시켜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지금보다 딱 1년 후에 한번 볼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냐? 그동안에 매출이 11억, 30억, 54억 이 기업이 적자를 계속 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 코비드 때문에 200억 매출의 영업이익 아주 대박이에요. 그러면 요번 3, 4분기나 4, 4분기까지는 이 에너지가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백신 이후에 내년도 1, 4분기나 2, 4분기는 얘는 그때 판단할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추정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이런 종목들은 묶어서 봐요.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EDCG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벌써 백신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하락각도 이런 모양이 나오나 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8, 9월 달에 이제 그동안 급등했던 이 헬릭스미스도 징후니까 옆에도 가지 말면서 9월부터 시장의 패턴의 주도주가 바뀌었으니까 금년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다 팔고 그냥 쳐다보지도 마라. 많이 빠졌으니까 뒤풀이 파동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세상 종목들이 이제 이 수젠텍이 이런 모양 줄 때 시장은 그동안 음지였던 게 양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행, 하나투어, 그 다음에 S-오일, 카지노, 비행기, 면세점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중국 관련주는 이미 갔습니다. 금호석유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은 먼저 갔어요. 이제 그 다음이 물류, HMM 여러분들 3,000원, 4,000원대 사놓고 한 3년간 묻어두기만 하라고 그랬죠. 매매 좀 하지 마라. 2만원 보인다.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쪽이 간다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이마트도 우리 이마트도 보세요. 이마트 주가도 보세요. 121선이 우하향입니다. 얘는 우상향이 아니에요. 우하향. 이제 옆으로 아직도 21선이 어디에 있나? 이건 주봉이고요. 우리가 권해드렸을 때가 10만원 단위였습니다. 밑에 보세요. 5월달에서 9월달까지 한번 보세요. 7월달, 8월달까지는 밑에 있었어요. 주가가. 그리고 역배열이에요. 그러다가 20일과 120일의 이격을 잘 보세요. 9월달까지는 얘가 이제 8월 초에 120일선을 21선이 뚫고 갑니다. 그죠? 그때가 11만원이에요. 그리고 13만원 갔다가 11만원, 15만원 갔다가 14만원, 오늘 16만원입니다. 제가 이거 최대 목표 20만원 잡고 50%는 20만원, 그리고 전에 15만원 때 팔고 다시 사서 파도 타라.
반은 파도 타기, 반은 20만원 도파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주봉은 위로 가봐요. 주봉으로 떨어진 거의 반이 얼마입니까? 32만원과 10만원 쳐요. 22만원 뺐어요. 그럼 11만원. 20과 22만원이 저는 이 여행의 종착역으로 체크합니다. 이마트, 롯데 쇼핑, 롯데 제과, 롯데 지주, 면세점, 카지노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 거에 반 주봉으로 월봉으로요. 그리고 일봉으로는 이제 역배열이 정배열돼서 얘가 언제 위험해요? 언제 위험합니까? 이제 121선에서 이격이 더블 가면 24만원이에요. 그럼 옆에도 가면 안 돼요. 얘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바로 가는지 이것도 추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목에서 이마트가 치고 나갔어요. 그럼 이쪽에서 아직 안 간 것들이 많아요. 롯데지주, 롯데지주 우선주. 아직까지 그쪽은 발동 안 걸렸어요. 요새 건설주. 그래서 최근에 그쪽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남들 쳐다보지 할 때 외롭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 멋있을 것 같지만 실전에서 다른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업투자가 용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따라갈 때는 이 선을 깨면 X 전략을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이격이 높은 것들은. 그거를 오늘 아침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ENG 저거 4,000원대 따라가시면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4,000원대가 저게 따라가는 가격인지. 엎어버리라고 그랬죠. 아니 이거를 왜 1,000원, 1,500원에 안 사? 왜 1,000원, 1,500원에 이걸 안 사셨어요? 4,000원에 무슨 그때 뭐가 눈에 콩카풀 씌워갖고 4,000원에 사십니까? 암만 뉴스에 좋은 얘기 나와도 122격이 더블이에요. 120격이 2,000원짜리가 주가는 4,000원에 이건 매매 대상 죄예요. 저는 이런 건 언제 하냐? 갑자기 이제 2,500원이나 3,000원으로 급락할 때 거기서 제자리 뛰면서 이게 120일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면 할래요. 그리고 이거는 매매 대상 죄. 이거 팔아갖고 제가 뭐로 가라고 그랬죠? 동양철관이나 KNN. KNN도 보세요. 저 각도 가고 뭐 홍저국 얘기 나올 때 팔을 때 급등 때 3,000원 넘을 때 무조건 팔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BC로 121선에서 약간 뭐 쌍바닥 패턴 줬어요. 약간 궁뎅이가 높은 거래량은 격감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갖고 제가 3,000원대 넘으면 또 팔 거예요. 그리고 동양철관 얘는 지금 120 밑에서 그냥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1,000원과 1,200원에서 터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전주는 동전주로 갑니다. 그리고 얘는 2,000원 선을 딱 거놓을 거예요. 2,000원 돌파하면 때릴래요. 1년 중에 한 번 볼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재생, 상수도관 교체, 그 다음에 또 가덕도 신공항 등등등등 이러한 선거 전에 뭔가 이쪽과 연관된 정책 나오나 볼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는 이런 것들은 억 단위로 하면 안 되죠. 1억 있으면 한 10%가 딱이고 그 다음에 수익금 나오면 수익금 갖고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전주에서 판 게 성공했어요. 그럼 다른 이걸로 이동하는 거예요. 동전주는 동전주로. 요렇게 전략을 짜서 실전에서 이렇게 대입을 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롯데 지주 지금 코덱스 코스피 레버리지 매수하겠다는데 롯데 지주나 롯데 지주 우선주 하십시오. 현대 건설, 현대 엘리베이터 하십시오. 레버리지를 못하려 해요. 수익률 얼마 난다고. 어떤 법인은 그것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개인 투자자면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나 ETF나. 지금 장은 그거의 3배, 5배 변동성을 주는 종목들이 허다한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
괜히 저 무거운 평균의 값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근사해요. 뭐 레버리지가 뭐 근데 저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급하고 비슷한 롯데그룹이나 파산될 거 겁나고 롯데지주 롯데그룹 파산하면 이건 대한민국 휘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레버리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레버리지 하느니 저거는 시장 측정용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매수는 우리가 2270대 하라고 할 때 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그날 여러분들 300일 때 훅 배팅 하면서 이 채팅창에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매도하십시오 라고 해드렸어요. 심지어는 6,000원과 7,000원대 물르신 분도 요번에 이거 돌파 못하면 이제는 다시 3,500원까지 빠지니까 반드시 반을 끊어놓고 물타지 마시고 평균 단가 조절하시면서 빠져나오는데 1년 잡습니다 라고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날이 10월 30일입니다. 그때 레버리지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 곱 한번 보세요. 인버스 곱. 요날입니다. 요날 10월 30일 10월 30일은 몰랐어도 11월 2일날 확인이 되잖아요. 선물 301에서 3바닥 쳤다가 팍 치고 나가 305 거기서 확인되듯이 여러분들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고 한번 지금 이제 2500 근처에요. 여러분들 제가 요번 목표를 2600 100포인트 그러면 얘 수익률 몇 프로일까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2600 가요. 2600 나누기 2485 그러면 4%니까 대충 요거 2배니까 잘하면 8, 9% 나오는 거예요. 8, 9%가 어딘데? 여러분들 귀신같이 꼭지에 팔면 그 정도면 8% 정도 싸움이면 반을 치셔야 돼요. 4, 5% 먹기 게임이구나. 저 지금 장에 내 돈 4, 5%의 승부 안 걸려요. 그러니 삼성전자 우선주 사갖고 배당 받고 그거는 10에서 20%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할래요. 레버리지보다. 인버스 곡 갖고 이날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이날 매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진짜 머리에서 쥐나실 거예요. 제가 이때 요날 8월 20일 9월 24일 요번에도 이게 치고 나가면 급락인데 제 데이터나 빅데이터 느낌은 아니다. 이제부터 레스고 급등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3,500원까지 빠질 테니까 무조건 끊어라. 지금 3,600원입니다. 아직 사지 마세요. 삼성전자 꼭지 징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삼성전자 꼭지 징후가 나올 때 하겠습니다. 요번 꼭지는 62,500원이냐 65,000원이냐 잡고 있어요. 그때 삼성전자 우선주 그 금년 안에 나오면 배당 안 받고 우선주도 팔아버리겠습니다. 우선주 배당 받아봤자 주가 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배당 받는 거 다 털리는데 무슨 우선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요런 감각 요것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번 장의 에너지는 이제 레버리지 갖고 한번 보세요.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사요. 요번에 승부 가신 분들은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사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3% 5% 잡으셔야 됩니다. 최대 목표가요. 그걸 왜 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요날 했어야 돼요. 13,800원 14,500원에 근데 지금 해요? 지금 왜 해요? 그 인식을 바꾸시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아 보이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ETF는 공포를 사야 돼요. 공포를. 레버리지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레버리지 사신 분은 오히려 반 파세요. 오히려. 그때 인버스 팔고 또 레버리지로 이동하신 분 계시거든요. 오늘 같은 날 반 팝니다.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이제부터 200원 단위로 추가 매도합니다. 200원이나 300원 단위로. 그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보시면 지금 이 8월 13일에 고점도 돌파합니다. 16,600원이에요. 잘하면 오늘 이건 무조건 50% 때립니다. 그리고 300원 단위당 추가 때려요. 17,000원. 그리고 17,300원, 17,500원 오면 그냥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요렇게 레버리지는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저가 옐로우 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해봅니다. 대우건설을 건설주는 제가 오케이를 하잖아요. 현대건설 이미 매수해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당연히 지금 정부에는 안 되죠. 지금 정부에서는 꿈 깨세요. 민영화 안 됩니다. 전 다음 정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고 내각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 이 바닥에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법률 건드리는 거 보세요. 이제 의료 민영화 됩니다. 한 2025년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차바 혜택을 열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 모멘텀의 차바 혜택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제2의 셀티론 같이 되면서 난리 부르실 때 정합판 키고 현 정부 안에서는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5,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하겠죠. 그렇게만 봅니다. 대우건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월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월봉으로. 근데 대우건설. 저는 요번에 아파트 중심형 건설 회사 대우는 푸르지오, LG는 자이, 현대는 아이파크, 뭐 여러가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정해서 건설주를 아파트 건설로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도시재생, 그 다음에 신공항, 그리고 GTX, 땅 파고 흙 파고, 심지어는 남북 물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MB 정부 때에 저기 아래한 백길 만들고 막 이러한 난리 부르스 또 박근혜 정부 때 한반도 그 이름 까먹었다. 유라시아 프레시, 아이고 단어 있었죠. 부산에서 러시아까지 철도 타고 간다는 둥둥. 이런 게 다음 대선 주자한테 프로젝트로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신중파 사이클에서는 한중 해저 터널도 뚫겠다는 프로젝트가 나올 건데요, 뭐. 그래서 이러한 연골고리. 중국은 1대1로고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일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다가 엎어치기 했죠.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 정부 때 개성공단 경제적 부분만 먼저 열릴 거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보이지 않게 그 카드를 쓸 거고. 지금 저는 매매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도 보이지 않게 인위적으로 뺐다가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그 석탄과 북한 물류 그 BID인가? BDI. 여러분들 이 주가 보시면
이것도 학습 스타디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뒤에 누가 있냐? 팔로더맨, 그 다음에 정책 연골고리, 전환사채 단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그 두 분이 언제 등장하나, 임종석 이분하고 양종철 이분인가, 이분들은 언제 등장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 전화사채 공부하시고 쭉 한번 공부해 보세요. 매매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느니 특수건설하고 KT 썸마린이나 KT 계열사가 이제 대기업한테 넘어가나 매각 구도가 나오나 그것도 보겠습니다. 이런 소설을 자꾸 씁니다. 스토리텔링을. 그리고 주가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스토리텔링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팩트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민영화도 팩트,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민영화 되겠네. 게임 끝났습니다. 주식시장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안 돼. 10명 물어보면 8명 9명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시작합니다. 요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제가 쪼찡 붙습니다. 그럼 무슨 소설 같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느끼시죠? 이 바닥에는 그들만의 리그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낄 수도 없어요. 안 껴줘요. 돈 많다고 끼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손상된 게 여러분들 옵티머스 5,400억 투자했는데 실제 건지는 게 500억도 안 된대요. 헐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이런 게 설거지일 때 어떤 때였냐면, 간단해서 제가 이런 설계를 해요. 정치 자금이나 뭐 국가적으로 뭐 이슈돼서 막 해갖고 하나의 펀드에서 분위기를 쫙 해갖고 모든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돈이 몇 조가 몰리게끔 딱 해요. 그리고 일부 그 중에서는 해외에 부동산 산다고 그러고 뭐 해서 해외에 투자해요. 그리고 파산시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은 감옥 가고 뭐 하겠죠. 뭐 일부러 제가 또 설계한다면 야 대신 바지 사장 몇 명 내밀고 누구 대신 저기 감옥 가게 만들어. 그 마치 소설 같죠. 드라마 같죠. 그리고 어떤 때는 몇천억을 어떤 A펀드가 자사펀드 B펀드로 넘어가는데 B펀드는 어떤 짓이다. 돈 빼요. 그리고 그거 투자했다고 서류자 작성해요. 투자하긴 개뿔. 없어요 돈. 그 파산시켜요. 제가 이런 것도 소설 같은 얘기죠. 저는 옵티머스 구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 때가 문제일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점잖은 데가 아닙니다. 기울어지는 운동장에 어떤 종목은 순수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쪼찡 붙습니다 했던 종목들의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비상식적인 그래프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SNS텍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인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SNS텍 우리가 딱 찍어드린 종목들입니다. 그냥 묻지 마세요. 그리고 45,000원대 이제 게임 끝내드렸죠.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매드팩토. 아이고 잘못 눌렀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 와 이게 연기금이 샀대. 여러분들 와 연기금이 12만원 14만원 샀대. 야 좋은 기업인가 보다. 제 시각, 아이고 파킹 시켰네.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옆에도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은 2만원, 3만원, 4만원대 보였어야 돼요. 이거를 11만원, 12만원에 왜 보여요? 보이는 순간에 발등 찍는 거라고요.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이제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죠. 유바이오로직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는 기업 분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4,000원, 5,000원, 7,000원대 사놓고 이거 하는 원익그로스나 이런 녹십자 그룹의 에너지나 장난이 아닙니다. 얘네들 굉장히 셉니다. 넘버 10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15,000원부터 시작입니다. 까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와 같이 하신 분이 이거 갖고 자금 크게 벌어갖고 직원 월급 줬다. 그 뉴스 듣고 제가 그런 그 메일 보고 뿌듯했다고 제가 방송까지 했죠. 근데 이런 거 지금 저는 옆에도 안 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걸 찾습니다. 그게 인공지능, AI, 내년 4월 달에 선거 구도, 바이든 정부의 인맥 연골고리, 이런 거에서 찾아볼래요. 이런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대상들은 건설, 그리고 정mon준 라인에서 또 체크해드렸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현대건설이나 특수건설이나 이런 것도 없는 분들은 기본 포트로 편입하세요. 그리고 바이든 됐다 환호할 때 오히려 우리는 KC코트렐 다 팔아드렸죠. 이제 먹을 거 별로 없어서 그래요. 상대 속도로. 그래서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시장 볼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 분석이나 등등등으로 보는 그러한 것들은 그냥 인덱스에 들어간 것들이요. 인덱스에 들어간 것들. 코스피는 200, 코스닥은 150. 요 안에서만 매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좀 세력 가치나 이런 것들 보는 감이 있어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테마에 연결된 종목들 금액을 조절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증자한 단가를 지켜주니까? 그건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라면 이 종목 10,000원까지 죽여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자라면 10,000원까지 더 죽여버려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전환사채나 그 대주 물량 팔지 못하는 거를 빌려다가 제가 최고로 많이 늘리는 분 본 게 여러분들 200만 주를 빌려갖고 다 저축이나 어디에다 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500만 주까지 늘리는 것도 봤습니다. 500만 주. 여러분들 이 말뜻이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설계할 때는 좀 뭐냐면 악재를 퍼뜨려요. 그러면서 제가 하종가를 만들어요. 미친 짓이죠. 근데 나의 시각은 100만 주 팔아갖고 그날 110만 주 만드는 거야. 물량 늘리는 거야. 그러면서 오르는 것 같이 반대로 45도, 60도 각도로 털어버려요. 그러면 시장은 공포에 떨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지금 BDI 갖고 공부하라고 그런 겁니다. BDI. 얘 갖고 공부하세요. 그럼 유바이로직스도 내가 설계자라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10,000원. 바닥에서 어느새 더블 만듭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진짜고요. 그 다음에 T수준이 상폐되나요? 몰라요. 알 수가 있어야죠. 제가 이런 게 걸릴 때는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 정신적 계정에 제로로 만드세요. 질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매매하다가
갑자기 짱또 만나서 거래 정지 당하거나 뭐 신라전기 헬스나 같이 이런 막 그 티슈지나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럴 때 방법 깡통 났다고 생각하세요. 제로 만들어요. 정시적 회계 계정으로. 그 다음에 남은 거 갖고 그 돈에 예를 들어 3천만 원 투자했어요. 다른 거 갖고 3천만 원을 번다 하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정시적 회계 계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티슈진이 거래될 때 상황에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코오롱그룹 3년 동안 건들지 않을 겁니다. 요번에 이제 또 5월달에 또 결정이 될 텐데 얘는 미국에 갖고 풀 건든지 코오롱그룹이 다음 정부 때 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대응할 수 거래가 돼야 뭐가 하죠. 그러니까 정시적 계정으로 괜히 집중도가 분산되니까 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 하냐? 그 사이 딴 거 갖고 이거 이런 거를 복구해야 돼요. 뭐 유바이로직스나 다른 종목 갖고 요번에는 이제 특수건설이나 KT 계열사나 이런 종목들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티슈진 투자한 거를 이상으로 벌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덤이 돼요. 덤. 이제 거래되면 이거는 그냥 공짜로 이제 그 금액이 생기는 꼴이 되는 이렇게 회계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신라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래가 돼야 뭘 전략을 짜죠. 그럼 거래가 언제 됩니까? 몰라요. 대충 예측으로는 제가 이웅렬 회장이라면 현 정부에서는 최대한 연장시키거나 법률 근로한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게끔 기간으로 그냥 뽑아버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는 미국의 주주예요. 그래서 미국 DR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빼먹는 방법은 다른데 엎어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1년 후나 2년 후에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딴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보실 때는 항상 합리적인 사고로만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게 제가 설계할 때 어널리스트들 이용해요. 기자도 이용합니다. 좋은 기사 쓰게끔. 나는 엎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쓰는 기사나 어널리스트 몰라요. 알게 하지 않습니다. 외국 애들이 그 짓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시카고에서 한 1년 동안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배운지 아십니까? 사기치는 법만 50개 배웠습니다. 시장의 사기쳐라. 제가 딱 보면 무슨 합리적인 무슨 롱숏 전략이나 뭐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나 여러 가지 전략들이에요. 다. 근데 가만 보면 시장에다 사기치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을 유도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써서 힘의 파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지펀드 보면 거기에 사회이사나 고문들이 오죽하면 CIA 국장이라든지 점정부에 방국 끼는 사람들 다 초빙해서 모셔다가 고액의 돈을 들이면서 월급만 줍니다. 그 사람이 그 시장 뭐 하나요? 문제 터졌을 때 행동대장으로 막아주는 분들입니다. 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헤지펀드들을 저는 이 헤지펀드들을 이거 넥타이 메고 근사한 거 같죠? 다 깡패 조직들이에요. 다 머니게임의 깡패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30%는 합리적으로 30%는 비합리적으로도 인정하자. 그 나머지는 깜깜이다. 제가 이 시장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한 35년 동안 이게 쌓아보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 분석이나 가치 분석은 그냥 기본으로만 봐라. 그리고 에너지가 상방향 느끼는데 어떤 물질이 나오나 벌써 9월달부터 주도주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벌써 간단히 예로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그래프 보세요. 하락하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보지 마시고요. 코스닥에 하락하는 종목들 시장은 시장한테 물어라 보면 한번 하락하는 종목들을 하나씩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DNA 링크. DNA 링크. 이제 포포수 급락이죠. 벌써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코어 스템. 하나씩 눌러봐요. 코어 스템. 뭐 수젠텍 PCL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젠텍 PCL 이제 붕괴가 시작한 겁니다. 이제 누구나 따 이제는 겁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닥이냐? 이제부터 반토막이에요, 또. 그런데 1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간단히 해서 밑바닥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점인가를 보셔야 돼요. 랩지노믹스 5,0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종목들은 만원에서 15,000원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HLB가 어떻게 됐고 헬릭스미스가 어떻게 됐고 신라젠이 어떻게 됐는지 아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질문하시는데 근데 현대백화점 눌러봐요. 이제 현대백화점 제가 롯데지주 추천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쇼핑, 면세점. 그러면 현대백화점은 정반대 그림이 나올 겁니다. 현대백화점은. 그러면 딱 보면 질문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얘 4월달까지 들고 계세요. 4월달까지. 그리고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법 얘가 대충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잘못 눌렀네. 현대건설을 눌렀네. 여러분들도 이게 그래프가 하락각도에서 상승각도로 바뀌는 정도의 느낌이 딱 오려면 한 8, 9만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봉상으로 대충 한 8만원 선이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고점 같네요. 여기가 저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간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섹터들이 가는 거니까 순서는 모르겠어요. 롯데 쇼핑이 먼저 갈지 이마트는 가고 있고 그럼 이마트 갈 때 놓치신 분들이 이제 못 찾을까요? 아, 난 이제 현대백화점 할래. 이제 이런 개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주도주는 결정됐습니다. 이미 그게 이제 어느 게 먼저 가고 어느 게 나중에 가고 그런 차이가 체크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K D&D는 그냥 내년 4월까지 갖고 가십시오. 대신 이거는 바닥 아닙니다. 바닥. 그러니까 다중바닥의 기점인 4만원을 손절단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SK D&D는 4만원 깨면 35,000원까지 흔들었다 갈 수 있으니까요. 그건 못 맞춰요. 그러니까 데드라인 정해놓고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세경 하이텍이요? 예, 저라면 이제 이런 것들 사놓겠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이미 KCTC는 3개월 동안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지난 자료 보시고요. 제가 어느 선 4,000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루 이틀에 그 기업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지 마십시오. 세경 하이텍은 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지금 2,000원대에서 노는 주식을 4,000원 정도 올라 그러면 이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고감각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3번 전자가 좀 이제
참 다양한 짓을 하네요. 3번 전자. 예, 2,000원단에는 KCTC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3번 전자가 엔터 기업의 옛날에 거기 그 전지현이 있던 데인가? 지금은 따로 됐지만 그 IHQ인가요? 얘를 1,000억에 인수했습니다. 3번 전자. 뭔가 무슨 행동을 하니까 이제 좀 에너지 끌개가 좀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전에 자화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와 비슷하게 봐야 되니까 대충 3,000원 돌파할 때를 기준 잡고 그때 다시 질문 주십시오. 지금은 뭐 분석할 필요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갑자기 질문이 터지네요. FST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구글링 좀 해갖고 분석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SFT는 제가 구글링 자료 좀 조사해 갖고요. 그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예, 1시간이 넘었어요. 이게 또 안 올라갑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죠. 오늘은 끝까지 땡깁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못 보러 가고요. 아까 이제 끝까지 땡겼으니까 이 332.5가 챙겨야죠. 당연히 챙겨야죠. 1.2 챙기고 마감 때 다시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풋은 이제는 330 사야 됩니다. 330 5대5로 양매수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어떤 때는 오늘 밤에 복귀 자료나 이런 자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제가 개인 미팅이 있거나 약속이 있거나 또 어떤 때는 또 체력이 안 돼갖고 그냥 뻗어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해드립니다. 나이가 드니까 5시만 되면 일어나요. 죽겠어요. 그냥 제 소원이 그냥 10시까지 아무 생각 없이 푹 자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안 되네요. 내일 아침에 자료가 오늘같이 올라갈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예, 콜 외과는 요번에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갈 때까지 가봐요. 이제 330 왔는데 그냥 갈 때까지 가보죠. 그냥 삼성전자 갖고 얘네들이 무슨 한 짓 할 것 같으니까요. 아직까지 터는 냄새가 안 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죠.